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전문 3. 이 공선법 제9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자유선거 원칙의 요청, 정당의 기획임 등의 원칙 및 헌법 제7조 제1항의 헌법적 근거를 둔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선거법의 영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구체화한 조항으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게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의 중립 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 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은 선거를 실시하고 공명선거를 보장해야 할 기관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반면 정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의미를 공선법상의 다른 규정 또는 다른 법률과의 연관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공선법에서의 공무원의 개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선법 제86조 제1항 등의 규정들에서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 정당법 제6조 등등 다른 법률들에서도 공무원이란 용어를 모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정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과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대통령이 정치적 헌법기관이라는 점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선출된 후에도 일반적으로 정당의 당원으로 남게 되고 특정 정당과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행 법률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일반 직업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에게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당법 제6조 제1호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권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로서 조직된 공동체의 대통령이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서의 지위로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공선법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대통령이 정당의 추천과 지원을 통하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 무직 공무원이라는 사실, 대통령에게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이 허용되어 있다는 사실도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당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인하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청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금지나 정당 정치적 무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대통령은 정당의 당원이나 간부로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에 참석하여 정치적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직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행의 정치적 파장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절제와 자제를 하여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대통령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명도로 말미암아 그의 사인으로서의 기본권 행사와 직무 범위 내에서의 활동의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대통령이 사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정당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게 부과된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 유지, 즉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요청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정당 정치적 의견 표명을 삼가야 하며 나아가 대통령이 정당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신분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구속을 받는다. 공선법 제9조의 위반 행위 공선법 제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되어야 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선법 제9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무엇보다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고,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또는 주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행동하면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하였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마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대통령의 발언이 공선법 제9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 그 시기, 빈도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통령이 발언을 통하여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에 달려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 기자회견들은 대통령이 사인이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가진 것이며,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가 부여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년이란 임기 중에 드러난 국회의원, 정당, 교섭단체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선법에 규정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정당, 교섭단체, 후보자들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구성 등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경쟁정당이나 경쟁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방법 등과 유권자의 신임과 표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확정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운동은 정권을 획득하려는 다수의 정당과 후보자가 그간의 정치적 활동과 업적을 강조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설득함으로써 유권자의 표를 구하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인데, 정책과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는 대통령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편파적 개입에 의하여 크게 왜곡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통하여 특정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사용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3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판단은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행해진 시기에 따라 다르다. 선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시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행해진 경우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 언제부터 국가기관의 편파적 행위가 선거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된 대통령의 발언이 행해진 시기는 각 2004년 2월 18일, 2월 24일로서 2004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를 약 2달 남겨놓은 시점으로서 그때부터는 이미 사실상 선거운동의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기관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선거의 인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기간에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3. 공선법 제60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여부가 선거운동의 개념. 공선법은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공선법은 같은 항단서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공선법 제58조 제1항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이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헌재 1994년 7월 29일 구삼원 가사 등 판례집 6-15, 33, 2001년 8월 31일 0001 마일 1등 판례집 13-263, 274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목적성이며 그 외의 능동성이나 계획성 등은 선거운동의 목적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부차적인 요소이다. 행위자의 목적의지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의 능동성이나 계획성의 요소라는 상대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를 통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또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행위의 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한 목적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가 선거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는 누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 방향을 표방하고 실현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 방향과 이 후보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유권자로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유권자 결정의 판단 기초가 되는 정보, 즉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자회견에서의 선거 관련 발언을 모두 엄격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등에 따른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현행 공선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파악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그만큼 더욱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이 그 자체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또는 반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의 태양, 즉 발언의 시기, 내용,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기자회견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상당한 정도의 목적의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발언의 능동성 및 계획성은 목적의지를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발언의 시기가 비록 임박한 2004년 4월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발언의 내용과 발언이 행해진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비록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해당할지라도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선법 제60조 제1항 또는 그 벌칙조항인 제25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공선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위반 여부. 공선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소속 직원이나 특정 기관 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 발언들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공선법 제85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선법 제8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선거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먼저 그 제1호는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발언들의 열린우리당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2호 내지 제7호는 구성요건 그 자체로서 피청구인의 발언들과 무관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선법 제86조 제1항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총선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 1.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일 행사에서의 발언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구성 등 대형 네티즌 연대가 개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할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존경하는 우리 노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나서달라. 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 발언은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을 지지하였던 노사모 등의 단체가 당선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초청하여 축하 행사를 하던 자리에서 행한 발언으로서 문제된 발언의 내용을 연설.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행사의 참석자에게 선거개혁 돈 안 드는 공명선거이나 정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이거나 단지 포괄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시민단체의 불법적 선거운동을 권유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의 위 발언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거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외 다른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의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행동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 집단과 그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집단으로 나라가 양분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